그 주말 동안에 그 네. 명태균 씨 뉴스가 좀 굉장히 핫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 씨를 접견하고 와가지고 황금폰 실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미동기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실물 사진을 보면은요, 휴대전화 3개, 오. 3대가 있고, 이게 색깔도 막 시뻘게 화려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휴대용 저장 장치 한 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오 맞아요. 실물을 공개를 했는데 일단 뭐 이 명태균을 만나고 온 박범계 의원 측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 두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여권 인사들, 주요 뭐 대권 잠룡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사들하고 명태균 씨가 나눈 텔레그램, 카카오톡, 통화 녹취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요 사진 올리면서 몇 마디 이제 요거 이제 설명을 해놨거든요. 맞아요. 부연 설명을. 이게 좀 아주 요상합니다. 이를테면 카피본이 있다. 수사는 이미 끝났다. 어느 시점에 터트릴 거냐만 남았다. 전화기에 송땡땡 장어집 다 나온다. 요건 이제 그 명태균 변호사가 시선 집중 인터뷰할 때 쓱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과 만났던 식당을 구체적으로 그렇죠. 말을 했어요. 네. 세 군데나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오세훈은 근데 지금껏 2번만 만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일단 식당만 3개가 나왔어요. 식당만 3개가 나왔고 그것도 그 식당이 아주 구체적이고 네. 장소도 굉장히 특정이 돼 있거든요. 네. 심지어 저는 이 송땡땡이라고 했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더라고요.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법사위가 창원교도소에 온다면 마음대로 오세요. 응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건 이제 명태균의 어떤 심경 변화라든가 네. 지금 이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단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좀 주목되는 사안이죠. 이거는. 저는 그리고 참 좀 신기했던 게 오세훈 측에서 반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니란 말은 없어. 없습니다. 아니란 말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반박을 해? 네. 그게 아니면은 네. 반박이 아니잖아. 그거. 혹시라도 그거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맞다고 혹시라도 이제 이게 밝혀지면 녹취가 공개되면 공개되면 그게 배로 이게 또 이제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갔구나. 만났구나. 아니, 오히려 반박이 더 생각을 강화시켜 주더라고. 전 개인적으로는. 그 간장 계란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간장 계란. 그 손먼 식당 가 봐야지. 기자라면은 가서 진짜 간장게장이 간장 계란이 나오는지. 네. 제가 그래서 체험을 해야 오세훈 될 투어를 하나 거 아니야.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식당에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코스를 만들어 볼까. 돈 많이 들 걸. 아니, 다 좋은 그리고 식당인데. 명태탕집에서 소주 한 잔까지 해서 밤에. 아니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주장 중에 하나 생태탕.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오세훈 시장 측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나가지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쉽게 얘기해서 SH공사라고 불리는데 네.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주장을 또 명태균 씨 측이 내놓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길길이 날뛰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축을 했는데 여간 명태균 씨 그 리스크라는 게 점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황금폰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명태균 씨 얘기가 이번에 계엄이 황금폰 때문에 터졌다고 또 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황금폰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핵폭탄이야. 네. 보니까 거기에 대선 전국의 한복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 황금폰이. 네. 그게 여가지고 그것도 폭탄이 3발이요 또. USB까지 또 그렇죠. 예비 탄약도 네. 있어. 그게 그러니까 예비탄 재밌게 생겼던데요, 보니까. 네. 예비 탄약까지 있어. 네. 그러면은 이게 뭐요? 일격, 2격, 3격에 한 대 더. 이건 보너스야. 이것까지 있다는 거 아니야? 제가 보니까 이제 다음 달 한 뭐 길게 잡아도 한 중순쯤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대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윤석열 이슈는 당분간은 언론 레이더에서 네. 슬쩍 이제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대체가 되느냐? 제가 봤을 때 김건희 네. 그리고 명태균 요런 이제 이슈들이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제가 봤을 때 나름의 이런 그 지역에서 이제 아주 그냥 뭐 정치 뭐 이 주요 정치인들 다 만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무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띄워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자동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명태균 파문이 메인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겨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본인이 대선판 한복판으로 맞습니다.
들어온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게 그 죽은 괴물 리바이어던이란 괴물. 아 리바이어던. 네. 바닷괴물이죠. 그런데 이 홉스의 그 만인과 만인의 투쟁 그 리바이어던 국가 인격체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괴물로 나오는데 그게 성경에 욥기에 나오는 괴물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욥기에 나오는 리바이어던은 보헤미안이란 괴물을 죽이고 이긴 거야. 그걸 이기고 승리자 리바이어던인 거거든. 네. 그러면 내가 이래 보니까 명태균이 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저기 감옥에 가고 구속이 돼가지고 네. 그리고 한 정권을 폭파시킨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리고 대선판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완전히 리바이어던이야. 그 리바이어던의 모습을 한 명태균이 한 말이 또 명언인데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들어오면서 그 괴물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특히 명태균 씨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자존심 이런 거 상당히 많이 긁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연관돼 있는 주요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 많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가 콕 집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콕 집죠. 아주 네. 콕 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칫날 잡는 돼지지. 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면서까지 짚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아는 사이긴 한데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뭐라고 그럴까요? 명태균 씨를 아예 이런 아니 지금 내가 이런 사람한테 휘둘렸냐 이런 명태균 씨 식이잖아요. 열이 많이 받아니 명언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네. 얘기를 했냐. 홍준표 시장 이랬잖아요. 나는 카카오톡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쵸. 만남도 부인하니까 이분이 변호사 면회 과정에서 명태균 씨는 내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다. 홍준표 시장 말대로 하면 내가 만난 것은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냐 이랬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명태균 명언록이에요 보니까. 네. 근데 잔칫날 돼지 잡는다 그러니까 자꾸 수육 생각이 나는데 내가 요전에 이 얘기를 양지열 변호사하고 방송 중에 진행자가 이렇게 알려주길래 근데 앞에 양지열을 보니까 양지탕이 그날 미치겠는 거야. 갑자기 웬 양지? 자꾸 저를 맛있게 보시는데요 지금. 새우젓도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명태균 말 쓰나미라고 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우리가 초기에 의혹을 가졌던 김진태는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오늘 남상권 변호사는 한 명 더 끼워넣었어요. 이준석. 그렇죠. 그러니까 더 끼워넣었어. 네. 그래가지고 돼지가 두 마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게 병. 지금 양상이. 네. 그리고 이게 실체가 없고 근거가 없는 얘기면 금방 탄로가 나는데 그쵸.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명태균 씨와 만남이 한 번은 보도가 됐죠. 네. 2021년 6월에 한 번 만났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오늘 방송에 나와서 남상권 변호사가 내가 아는 것만 최소 3차례를 더 만났다. 그러면서 일일이 자세하게 육하원 측에 의거 열거를 했는데 저는 가장 눈길이 갔던 부분이 2022년 1월 19일 날 만남. 어떤 거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로 하여금 홍준표 시장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서 만남을 주선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 그러면은 어떤 사실상 정권의 설계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개헌만 빼곤 다 설계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명태균식 시각은 이 김건희 총선이었다. 그래서 110석이 안 나온 거다. 지금 이런 관점까지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말대로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거하면은 지역도 모르는 사람 내려보내고 지 새끼 챙기면은 110석도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뭔 소리요? 최대로 나온다는데 이러다가 이제 둘이 주고받는 게 나오고 그때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완전히 국정이 파탄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계엄 논의가 비상대권 논의가 맞아요. 처음 나온 때입니다. 네. 처음 나온 때야. 네. 그러니까 명태균은 거의 정권의 파국, 김건희 왕국의 무슨 괴멸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한 거 아닌가 난 느낌이 그래요. 이게 나오는 단어가 한 줄 한 줄이지만 남상건 변호사에게도. 네. 근데 이게 행간에 너무 숨은 보니까 뜻들이 많다. 네. 이게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명태균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자신한테 도움 받을 때는 와서 그렇게 부탁하다가 맞아요. 이제는 얼굴을 바꾸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뀔 것을 대비한 자기 구명 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정치권의 자기 영향력을 막 행사하는 걸 원래 좀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였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 본능적인 행동 이 세 가지 중에 뭐라고 보면 될까요? 아예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몇 프로씩이냐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예. 근데 제일 붙어 많은 있는 건 걸로 뭘까요? 봐야죠. 복수심이 제일 많은 걸까요? 일단은 저기 버림받고 외면받고 자기 충정을 몰라줄 때. 네. 이럴 때 대부분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뭘 주고 안 주고 문제를 넘어서 네. 이제는 나의 충정도 진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뒤통수 치는구나. 네. 아니 국회 갔던 계엄군 심정이 똑같은 거 아니야? 가라 그래서 갔더니 다들 뭐 지들은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고 네. 완전히 그때 버린 거 같고 빡친 장교들이 요즘 막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구체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배신감, 그건 이제 명태균의 배신감으로 설명이 될 것 같고, 네. 명태균이 기소된 날 네.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배신감도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겠죠. 근데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가 뭔가 살려면 민주당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을 만나가지고 이 사진 핸드폰 이런 네. 걸 제공한 거나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구명 활동도 있고. 지금 해야지. 네. 이제 김건희 특검법 만약에 이게 특검 출범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명태균 황금폰도 그 가치가 별로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지. 네. 지금 타이밍이 제일 좋은 지금 거죠. 제일 비쌀 때지 맞습니다. 지금. 지금 고점이야 지금. 그렇죠. 지금 고점이야.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런데 띄운 거죠. 명태균식 멘탈은 민주당에 살려주세요라는 어떤 비루한 게 아니라 민주당을 내 사냥개로 삼겠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맞아요. 해서 내 생존을 도모하겠다. 예, 이렇게 한 수 더 높은 데까지도 갔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복수심에서 시작한 일이 모르겠지만 그리고 구명을 위해 시작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태균이 발차한 열차는 철저하게 조기 대선 열차를 타고 맞아요. 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가장 유력한 두 명의 후보를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의 이익은 누가 얻을지 명약관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면은요. 아니, 그럼요. 예. 그래서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그 김종배 진행자가 네. 남상권 변호사하고 전화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죠. 그래서 그 후일담을 제가 좀 들었는데 오. 그 되게 어수룩해 보이지만 절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연락을 해보면 네. 네.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되게 어수룩해 보이는 안에 수싸움이 상당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꼭 MBC 월요일 아침 방송인데 네. 대기실에 있는 동안에 그 주로 네. 남상권 맞아요. 변호사하고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등장하세요. 웃기는 건 뭐냐 하면은 네. 제작진이 거의 자지러진다는 거야. 어. 이제 진행자는 품격을 지켜야 되잖아. 네. 바깥에 그 스튜디오 바깥에 제작진들 있죠. 네네네. 막 팔짝팔짝 뛰어요. 어. 남상권 변호사 말 한마디에 아이고 이러면서 또 청취율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야 보니까 또 뭐 그런 뒷모습까지 또 나는 제작진의 제작진 마음도 그럴 수 보니까 있죠. 예.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야. 실제로 청취율 좋아졌어. 그 얼마 전에 통화가 안 됐어요 하기로 했었는데. 아,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냐 지금. 궁지에 몰려고 도망간 거 아니냐 했더니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남상권은 유튜브 연장 방송까지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 출연 시간이 줄어든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 인터뷰는 나중에 생각하고 저게 더 재밌어. 막 제작진은 막 그냥 무슨 아이돌 공연 온 것 같이. 야, 꼭 내가 갈 때 그러더만. 그러니까 천하의 김종대 의원님의 시간을 갉아먹을 야, 만큼 그 대단하네요. 남상권 변호사 명태균 씨의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대선과 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역사의 퇴장을 뭔가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 피청구인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일이면
최후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우리 MC 장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피청구인 윤석열이 과연 네. 어떤 변론을 준비할까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혹시? 뭐 생각해보지 않아도 그건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하던 이야기 그대로 결을 네. 이어가겠죠. 본인은 뭐 계엄의 목적은 뭐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고 오래 할 계엄도 아니었고 뭐 부정선거 이야기 또 꺼낼 것이고요. 저는 그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이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냐하면 뒤에 또 형사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그러든 듯한 모습 보이면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생각을 분명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탄핵 심판도 부결될 거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들려온 얘기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도 몇 명은 옛날에 박근혜 때 돌아올 줄 알고 5당 계획 준비한 것처럼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때 그랬잖아요. 5당 계획 준비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대통령실도 대통령께서 돌아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심지어 윤석열도 재판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아 스스로도 자기 네. 인식이. 네.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저도 태도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세계일보를 보니까 최종 변론 그거를 자기가 직접 쓴다. 본인이.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직접 쓴다고 얘기하길래 아이고 이거는 네.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겠다. 네. 제 입장에서는 마지막 모습 직접 윤석열 피청구인이 받겠구나. 네. 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윤석열의 흐름이 있는데 계엄 발표하고 계엄 해제 발표하고 체포될 때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이었거든요. 네. 이때는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리바이어던이었어요. 극우의 화신 같아 보였어요. 근데 재판장에서는 살짝 꼬리를 내리고 강아지 마냥 살살거렸어요. 그리고 김용현도 네. 저기 헌법재판소 와선 여기도 강아지 마냥 살살거리다가 오히려 김계리 변호사가 세게 하니까 오히려 말렸잖아. 근데 같은 날 헌재에서 변론하고 오후에 가서 옥중서신을 썼어요. 이거는 또 살벌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을 김용현이나 윤석열은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모습이 사실은 모순되는 거야. 헌재 나와선 저 부정선거 음모론자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렇죠. 한 게 네. 아니라 점검하러 간 겁니다. 네. 이러는데 옥중서신이나 뭐 이럴 때는 부정선거로 중국과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려고 한 모순되잖아요. 네. 이게 정치 선전회장으로 필요할 때는 강한 척하고 네. 사법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약한 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강약약강이네요. 근데 내일 변론은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최후의 모습다운 뭔가를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 탄핵 심판은 이미 결정이 났다고 보고 정치 선전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 선전을 한다. 네. 마지막 선전전. 그게 내가 밀로셰비치 효과라고 얘기하는 네. 계속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거에 이제 주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정치의 정당성, 그다음에 계엄 옹호, 네. 이러면서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쪽의 키워드를 좀 많이 내놓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각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네. 기각 이런 거를 좀 기대를 좀 하면서 윤석열이 최후 변론에서 네. 거국 내각 구성이라든가 오히려 정치적 메시지를 거기서 임기 단축 이런 거 메시지를 던질 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돌아가면 내려놓겠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정도로 자기가 거국 내각 임기 단축할 때니까 탄핵 기각시켜달라. 아마 이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실제로 정치권에서 좀 도나 봐요. 근데 이거를 진짜 어느 정도를 믿어야 될지. 왜냐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박은정 있습니까? 의원이 네.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윤석열이 다소 무너졌다. 예. 이 얘기도 박범계 의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일찍부터 그렇게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렸죠. 네. 경향 칼럼에 쓴 내용이 그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특히 9차, 10차 변론 때는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막 오다가 되돌아가고. 그렇죠. 그러다 국무총리 나온다고 나 옆방에 있겠다. 이게 이런 비논리적 행동 있잖아요. 네. 해석이 안 되는 이거는 굉장히 혼란에 빠져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아무런 어떤 메시지 효과도 없고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네. 그러면서 나온 후반부로 갈수록 증인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증인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맞아요. 네. 네. 한덕수 총리까지도 네.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에 다 자기 자기 부심만 살아야 하고.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윤석열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비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뭔 증인 하나가 도움되는 놈이 없냐고. 심지어 자기가 부른 증인들까지도 자기 등에 칼을 꽂는. 예. 그러면은 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게 분위기가 심각하게 간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아닌 척하고 네. 머리 단장해서 꼿꼿하고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느라고 무진장 애를 쓰다가 9차 10차 변론 때는 그마저도 안 되시는구나. 그마저도 어려우시구나. 네. 아니, 그래서 어떤 실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그 방어권 운운하면서 결국 9차 10차까지 2번을 더 했잖아요. 그 최후 변론까지 이제 3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부른 증인들, 맞아요. 피청구인이 그때 부른 증인들이 결정적 이야기들을 다 쏟아냈단 말이죠.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어버렸어. 아니 그럼 자기 비의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내일이 최종 변론일이고 사실상 이제 선고만 남게 되는데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 우리 당 수용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 바뀌었네요. 이런 얘기를 윤석열 피청구인이 접하게 되면 자기 비애감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네. 아마도 자기 정치적 말로 같은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치적 수사라는 것도 굉장히 제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에서는. 그렇죠. 네. 수용할 수밖에 없어에 이미 인용이 깔려 있잖아요. 그 워딩에 인용이 깔려 있는 워딩이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에게 내일 발언에 어떤 그 영향을 불러올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MC 장원님 말대로 정말로 탄탄한 마음가짐으로 네. 기각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래 세대까지 논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김종대 의원 설명대로 한다면은 그런 바탕 위에서는 자기가 현실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해법 결국 정치적인 해법 아까 나가서 얘기한다면 하야설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극단적인 상태도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그게 이제 해보거든요. 정상적인 이게 정상이라는 단어가 좀 적합하지는 않은데 자연스럽게 이제 보통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과연 그런 생각하셔야 될 게 논리적인 평론가들은 예측 다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처럼 마구잡이라는 사람들이 지금껏 더 많이 맞췄어요. 저는 나는 그래서 그게 슬프다는 거야. 어디 가다 이렇게 날아가. 아니 진짜로요. 아니 아직까지도 윤석열에게 논리를 바랍니까? 모든 이성적 합리적 논리를 바탕으로 예측한 게 다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현재 최후 변론 네. 윤석열의 최후 변론은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형사재판도 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든 한 줌도 안 되는 이 태극기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게 바로 정치적 선전으로 마지막 그렇죠. 노림수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권성동 대표가 저 입장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의외로 제가 그냥 농반 진반으로 하나 지금 예상을 내놓겠습니다. 네, 예상을. 국민의힘을 강하게 성토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나를 배신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